네, 이 말이 나왔으니 말이니까요. 제가 목요일쯤이나 이번 주 금요일쯤,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진짜 한번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명절 아래가 돼서 더 지금 물가가 오르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일주일 동안 가격 취재를 착착 해가지고 현장의 소비자 가격하고요. 또 보면은 도매가 같은 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물가 정보망에 잡혀 있는 가격하고 요거 다 체크해서 여러분들한테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이게 무슨 나라 꼴이 이래 이거. 진짜 못 살겠네 이거. 야, 미쳐 돌아가는구나 나라가 진짜. 참. 자, 야, 이 국민들의 민생이 이 모양인데 한편 보면 이게 참 좀 그에 비하면은 좀 딴 나라 얘기 같기도 합니다. 한동훈이 신세 한탄을 했다고 하죠. 이재명 대표와 어제 여야 대표 회담을 하면서 요즘 제 처지가 좀 그렇습니다 라고 했대죠. 최상병 특검법, 이 제3자 특검 지명안 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빨리 좀 해보라고, 우리가 받든지 할 테니까 해보라고 뭐 그랬다잖아요. 그랬더니 한동훈 쪽에서 그랬대요. 요즘 자기 처지가 좀 그렇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먼저 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실제로 그래서 오늘 민주당에서 제3자 특검법을 발의를 해요. 이 상황을 보면 한동훈이 신세 한탄을 했다는 이 얘기가 남의 얘기는 분명히 그냥 헛소리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자마자 용산에서 발끈했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대놓고 한동훈한테 화를 못 내니까 갑자기 계엄령 물고 늘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용산이 할 수 있는 거는 계엄령밖에 없죠. 그거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 속내는 이 여야 대표 회담에서 거론됐다는 이 한동훈의 신세 한탄, 그리고 제3자 특검법, 의료 대란 이런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불쾌감의 표현인 거죠. 자, 이 여야 대표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여야 대표 회담으로 인한 후폭풍이 장난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의미가 어마어마한 거죠. 제가 이 여야 대표회담이 열리기 전에 이 어떤 합의가 만들어지기는 어려웠겠지만 이 자체가 가지는 정치적 의미가 어마어마할 것이다. 특히 윤석열과 한동훈 사이가 본격적으로 벌어질 수가 있다. 이 이전까지는 약속 대련이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 예측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글쎄 윤석열하고 한동훈 이 두 사람이 그만큼 빤한 속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한동훈이 신세 한탄했다며 여야 대표 회담 후 폭풍입니다. 자,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사실 어제 여야 대표회담 시작을 보면요. 한동훈이 그 특유의 깐족거림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 새끼 봐라. 그런 생각이 딱 들었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잘 받아쳤습니다. 대화를 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지 않느냐. 특히 인격적인 존중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인격적 존중 없이 이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척 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을 끌어내리려고 한다면 그게 대화의 자세겠느냐라고 한 방 매기죠. 두 번째는 법 앞의 평등을 얘기를 했는데 검찰 앞에서는 아무도 평등하지가 않더라. 검찰 앞의 평등 이게 더 문제 아니냐. 그리고 국회의 탄핵 남발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진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이 무분별한 권한 행사 아니냐. 이거 독재국가 아니냐. 심지어
이 계엄령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냐? 라고 받아쳤죠. 한동훈이 머쓱했는지 중간중간에 이재명 대표를 쳐다보고 씩 웃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왔고요. 표정의 변화를 숨기지 못해서 고스란히 카메라에 잡히는 그런 모습도 많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그 자체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는데 그 이후 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후폭풍이 장난이 아니에요. 일단 합의된 사항 중에 추석을 앞두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의료 대란이 나지 않도록 정부에게 건의를 하고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한다. 이 대목을 두고 용산에서 진짜 발끈했다고 하죠. 우회적으로 말하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의 의료 대란, 윤석열의 의료 정책, 의정 정책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한 방 매긴 거라고 보기 때문이죠. 근데 그 매기는데 이재명 대표만 관여한 것이 아니라 한동훈까지 같이 참여했다는 겁니다. 한겨레 신문에서는 여야가 함께 정부를 견제하는 모양새라고 쓰기도 했고요. 여기저기에서 한동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튼 그 이후로 지금 용산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게다가 오늘 오전에는 한동훈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요즘 제 처지가 그렇다라고 말했다. 이런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정치권이 다시 한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부터 기분이 나빴던 용산은 이제 대놓고 승질을 부리기 시작을 했죠. 이 후폭풍은 꽤 오래 갈 것 같고요. 사실 윤석열이 약간 좀 쪼잔해요. 뒤끝이 좀 세요. 뒤끝이 아마 상당히 오래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야 대표회담의 후폭풍이 지금 장난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 대목입니다. 아침부터 이게 지금 거의 메인 뉴스를 차지하다시피 했습니다. 오늘 아마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뉴스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내 처지가 좀 그렇다. 조승래가 전한 회담 뒷얘기인데요.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제3자 특검 합의를 한 해 만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합의하기 어렵다. 내 처지가 좀 그렇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먼저 한번 시작해봐라. 이렇게 공을 떠넘겼다는 겁니다.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한테 공을 떠넘기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만 내 처지가 좀 그렇다. 요 얘기가 상당히 쇼킹한 거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에서 먼저 제3자 특검법을 만들어주면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내 처지가 좀 그렇다.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한동훈이 대놓고 이재명 대표 앞에서 신세한탄한 거잖아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한동훈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내 생각은 변함없다. 그러니까 제3자 특검 하겠다. 그러나 내 처지가 좀 그렇다. 당내 상황이 어렵다. 하지만 나는 시거만 하는 거 아니다. 나 꼭 할 거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당내 상황이 어렵다. 내 처지가 좀 그렇다. 이야. 조승래 의원은 그렇게 얘기하죠. 한동훈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이해가 가더라. 그래,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대놓고 우리가 까고 하는 거 아니라 착착착 추진하면서 제3자 특검도 추진하면서 국힘당이나 한동훈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 놓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자, 이 얘기를 들은 윤석열이나 국힘당 반응은 어땠을까요? 진짜 벌집 쑤셔 넣는 분위기가 된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도대체 어떻게 얘기가 나왔는데? 자, 이 얘기는요, 오늘 SBS의
김태현인가요? 예, 거기 하여튼 SBS 라디오에 조승래 의원이 참석해서 출연해서 한 얘기입니다. 물어봐요. 어제 한동훈 제3자 특검이라든지 이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평가 어떻게 생각하시던가요? 이랬더니 특별한 평가 말씀은 없으셨고요.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비교적 솔직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본인이 처한 상황을 솔직하게 얘기했다. 그래서 이해하게 됐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니까 그게요.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하는 얘기가 내 생각은 변함이 없다. 그런데 내 처지가 좀 그렇다. 당내 사정이 어렵다. 나는 시건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더라고요. 내 처지가 좀 그렇다. 반복적으로 얘기했다 이거야. 내가 시건하는 거 아니다. 헛소리 하는 거 안 한다. 나 그런 거 안 한다. 그런데 내 처지가 좀 그렇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해놓은 시한까지 결론을 내기도 그렇고 우리가 먼저 법안을 내기도 그러니 민주당에서 먼저 한번 쭉쭉쭉 진행해봐라. 그럼 우리가 따라가 줄게. 이런 취지가 돼버리는 거죠. 자, 이 얘기를 듣고 아마 SBS 김태현 변호사도 이게 심상치 않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재차 묻습니다. 조승래 의원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동훈 대표가 처해 있는 당대 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일종의 설명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구나 라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라고 했더니 자, 김태현 변호사가 묻죠. 제3자 추천 특검법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내 의지는 변함없다. 시건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은 어제 일부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 내 처지가 그렇다. 그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진짜로. 의지가 변함없다. 이 말은 어제 보도가 됐는데 내 처지가 그렇다란 말도 썼어요. 의지는 변함이 없는데 내 처지가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뭘 할 수는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정말 내 처지가 그렇다고? 내 처지와 상황이 그렇다. 그렇습니다. 자, 아마 조승래 의원은 이 말의 파장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까지는 그렇게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하지만 듣는 김태현 변호사 입장에서는 화들짝 놀랄 내용이었고, 김태현 변호사뿐만 아니라 전국이 난리가 났죠. 국힘당에서는 아주 벌집 쑤셔 놓은 것 같은 반응이 일었다고 합니다. 자, 당장 아니다! 라는 그런 반응이 나왔어요. 국힘당 쪽에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라고 바로 반박을 합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는 이미 내 처지가 좀 그렇다. 내 처지가 좀 그렇다. 내 처지가 좀 그렇다로 도배가 돼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되게 참 궁색해 보이죠. 그리고 내 처지가 좀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후 앞뒤 사정이나 맥락상 충분히 개연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게 더 타당성 있어 보이잖아. 말 안 했다 보다.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을 봐도 했구나야. 민주당이 오늘 당장 제3자 특검법을 발의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국힘당에서도 계속 추진하겠다. 제3자 특검법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또 밝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라고 하는 거지. 자, 윤석열 입장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뭘 했다고? 한동훈이가 진짜 그랬다고? 발끈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대놓고 입장 표명을 안 하고 반응을 지금 내보이진 않지만 열받은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진짜로 경로했다라는 소리까지 지금 들려요. 엄청 화가 났대. 글쎄, 내가 윤석열이라도 화가 났을 것 같아. 자,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 번 더 치명타를 날립니다. 의도하진 않은 것 같은데 사실상 의도한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벌어지죠. 자, 이재명 대표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어제 여야 대표회담이 아주 오랜만에 있었습니다. 토론이 아니라 회담이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공개하지 못하는 또는 공개하기 적절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진전된 대화와 공감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매우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대화들이 오갔던 자리였기 때문에 앞으로 여야 관계에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경쟁할 것은 경쟁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특히 민생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세세한 부분이라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 합의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에서 입법하거나 또 정책 입안을 하는 데서 상당히 큰 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각종 조치들 또는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 또 가계부채 완화를 위한 조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입법적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조목조목 밝히는 것보다 저렇게 말하니까 용사는 더 짜증이 났을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한 거야? 도대체 무슨 합의가 있었는데 무슨 합의가 있었길래 저렇게 얘기를 하지? 앞으로 그러니까 내용이 그거 아니야. 앞으로 나 이재명은 한동훈하고 뭐 잘하면 일 좀 잘해볼게. 합의된 게 되게 많아. 내가 차마 말은 못하겠는데 많아. 기다려봐. 내가 하나씩 진행해줄게. 라고 한 거예요. 내가 다 말은 못하지만 자, 이 얘기를 듣고 제일 열받은 사람이 누굴까? 윤석열이지. 아니, 나 빼놓고 뭐 한 건데? 뭔 합의를 한 건데, 임마? 라고 하겠죠.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무슨 합의가 있었는지, 도대체 이재명하고 한동훈이가 뭔 소리를 꿍꿍이를 짰는지 윤석열이 모르는 거야. 내용을 몰라. 그렇다고 한동훈한테 물어볼 수도 없어. 지금 상황에서는 한동훈을 믿을 수도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 얼마나 미치고 발작 뛰겠어. 자, 바로 이 대목을 그러니까 윤석열이 한동훈한테 안 그래도 지금 의심도 품고 있고 좀 그러고 있는데 완전히 고를 질러버린 상황이죠. 이재명 대표의 오늘 이 최고위원회 발언은 1분 20초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니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근데 1분 20초 동안 이 짧은 시간인데 이게 전국 전체를 흔들어 놓는 거죠. 어마어마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이재명 대표가 말 그대로 갈라치기를 제대로 한 거죠. 네. 자, 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 한겨레 쪽 보도가 좀 재밌는 게 났습니다. 요 내용이에요. 명쾌한 합의가 없었지만 여야 대표가 윤 대통령을 견제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자, 이 대보도를 보고 용산에서는 아마
더 열받았던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최혜병특검법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한동훈이 명확하게 했고요. 의료 대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입장을 꺾지 않겠다는 것을 또 분명히 했어요. 이 의료 대란 부분은 오늘 한동훈이 직접 그 병원을 찾아가잖아요. 이 뭘 의미합니까? 윤석열이 그랬잖아요.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게 좋겠습니다. 라고 했대잖아. 그래, 가봤다. 가봤는데 지금 엉망진창이더라. 큰일 났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윤석열한테 대놓고 개기는 모양새예요. 최혜병 특검만 해도 그래요. 일부에서는 국힘당이 최혜병 특검법 추진을 포기한다 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그 발표가 나가자마자 사실이 아니다라고 또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혼선을 빚고 있는 거죠. 자기들끼리 지금 뭐 수습을 하려고 하는데 수습이 안 돼가지고 서로 이리 저리 엉키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자, 이제는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거냐는 거죠. 확실한 거는 지금 한동훈이 윤석열 말을 안 듣는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최혜병 특검법 하지 말라는데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의료대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의료대란 문제가 있다. 난 윤석열 이 말 안 듣겠다. 라는 식으로 갔어요. 자, 여기서 항상 우리가 의문을 품는 게 한 가지 더 있죠. 이거 혹시 이것도 약속 대련 아니냐? 라는 대목입니다. 약속 대련일까? 아닐까? 근데 약속 대련을 하려면은요, 이렇게 길게 안 합니다. 결정적인 사안 한두 가지를 가지고 크게 터뜨린 다음에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지 약속 대련이에요. 근데 지금 몇 달째 계속 끌어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약속 대련이라 하더라도, 약속 대련으로 시작했더라도, 결말이 이상하게 나버립니다. 그것 피할 수 없어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지금 상황이 딱 그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자, 오드리님께서는 약속 대련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글쎄요. 지금 상황은 약속 대련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색한 단계까지 왔죠. 시작이 약속 대련으로 시작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약속 대련 상황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 윤석열이 이번에는 진짜로 열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윤석열 이번에는 진짜 열받았다. 그래서 한동훈이 물러서지 않을 경우에는 정면 충돌을 피하기 어렵고, 만약에 윤석열이 여기서 물러설 경우에는 레임덕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한동훈이 물러선다면 한동훈은 정치적으로 파산하게 되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게 약속 대련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와버린 것이, 지금은 누구 한쪽이, 지는 쪽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온 겁니다. 이거를 얼마나 극적으로 이렇게 화합하는 연극을 할 수 있느냐? 글쎄, 뭐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점점 상황은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것을
촉발하게 된, 어떻게 보자면은 폭발하게 만든 뇌관, 윤석열과 한동훈 사이에서 쌓이고 있던 여러 가지 이 폭발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인화물질에 불을 땡긴 것이 바로 엊그제 있었던 여야 대표회담이 아닐까 싶고요. 그 여야 대표회담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또다시 연쇄 폭발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앞으로는 재밌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여기까지도 진짜 약속되면은, 와, 앞으로는 진짜 이거 드라마다, 드라마. 진짜. 게다가, 지금 한동훈이 뭘 하고 있느냐, 정치적으로 전혀 영향가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은 또 나오고 있죠. 당대표에 취임을 했는데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거의 못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 상황을 본다면, 예, 앞으로 이 문제는, 네,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있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9분입니다. 꾹꾹이님,